올여름 서울이 39도까지 올라갔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 뜨거운 여름이 이번 겨울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작년 겨울 2월에 갑자기 찾아온 일주일간의 매서운 추위, 그리고 11월에 서울을 마비시켰던 그 기록적인 폭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떤 패턴이 있는 걸까요? 기상청이 드디어 2025년에서 2026년 겨울에 대한 공식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을 보고 나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서해 바다 온도가 보여주는 신호는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번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왜 11월부터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 기상청에서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이번 겨울 전망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먼저 기온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라고 합니다. 평년이 어느 정도냐면 0.1도에서 0.9도 사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다음 말입니다. 기온 변동폭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적으론 평년 수준이지만 어떤 날은 갑자기 엄청 춥고 어떤 날은 또 따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기온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강수량, 즉 비와 눈을 합친 양을 보면요. 평년이 71.2mm에서 102.9mm 정도인데 올겨울엔 이와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각각 40%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있어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 서해안에 다소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작년 11월 우리를 괴롭혔던 그 기록적인 폭설과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찬 공기가 중국 쪽에서 내려오면서 따뜻한 서해 바다를 만나면 그때 폭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니뇨와 라니냐 전망입니다. 이건 태평양 바다 온도 변화를 말하는 건데요. 올겨울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중립 상태이거나 약한 라니냐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라니냐가 오면 보통 우리나라는 더 추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상청은 더 자세한 해설을 11월 24일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전망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년 겨울이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겨울 평균 기온은 0.4도였어요. 평년과 거의 비슷했죠. 그런데 문제는 2월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주일 이상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어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0.5도였는데 이게 평년보다 무려 1.7도나 낮은 거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외출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강수량은 더 놀라웠습니다. 작년 겨울 전체 강수량이 고작 39.6mm였어요. 평년의 43.6% 수준밖에 안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적은 건지 아시나요? 역대 하위 사위에 해당하는 정말 건조한 겨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비는 적게 왔는데 눈은 자주 왔다는 거예요. 눈 온 날이 21.9일이나 됐거든요. 평년보다 6일이나 더 많았어요. 그리고 쌓인 눈의 양은 27.4cm로 평년과 비슷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비 대신 눈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비가 잘 안 내렸는데 추운 날엔 그 적은 수분마저도 눈으로 변해서 내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서해 바다 온도가 12.4도였는데 이게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0.8도나 높았어요. 바다가 따뜻하면 겨울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시죠? 눈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인데 폭설이 내린 거예요. 서울에 최대 20cm에서 26cm까지 눈이 쌓였어요. 그런데 용인은 더 심했습니다. 무려 47.5cm까지 쌓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서울의 11월 하루 강수량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거예요.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세요. 11월 말이니까 아직 겨울용품 준비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지하철도 연착되고 버스도 못 다니고 특히 어르신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폭설이 왜 일어났는지 알면 정말 신기해요. 바로 서해 바다 온도 때문이었거든요. 그해 서해 바다가 평년보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갑자기 매우 찬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바다 위로 찬 공기가 지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니까 순식간에 눈으로 변한 거죠. 마치 뜨거운 목욕탕에서 찬 공기를 만났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이런 현상을 기상학에서는 호수효과 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큰 바다나 호수가 있는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안 지역이 바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폭설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바다 온도와 대기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서 일어난 과학적인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건은 언제든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올여름 서울이 39도까지 올라간 그 무서운 더위, 기억하시죠? 그 열돔 현상이 정말 이번 겨울과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열돔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하늘 높은 곳에 마치 뚜껑처럼 고기압이 자리 잡아서 뜨거운 공기를 아래로 눌러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열돔 현상이 바다에도 영향을 줍니다. 바다 표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도 서해 바다 온도가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바다가 따뜻하면 겨울에 뭐가 일어날까요? 첫째,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가 많아집니다. 둘째, 그 따뜻한 바다 위로 찬 공기가 지나가면 온도 차이가 커져요. 셋째, 이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눈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작년 11월 폭설이 바로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따뜻한 서해와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만나면서 엄청난 눈구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온도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름에 뜨거워진 바다는 가을, 겨울까지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충분히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올여름 열돔이 만든 따뜻한 바다가 이번 겨울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기상청 공식 전망은 평년 수준의 기온과 강수량이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부분과 서해안 폭설 가능성이라는 부분이죠. 작년 겨울을 돌이켜보면 평균적으론 평년 수준이었지만 2월에 갑자기 일주일 넘게 매서운 추위가 왔잖아요. 올겨울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론 무난하지만 특정 시기에 갑자기 극한 날씨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11월입니다. 작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폭설을 기억하시죠? 올해도 11월부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서해 바다가 여전히 따뜻하고 중국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조건이 충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겨울용품을 11월 초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작년처럼 갑자기 폭설이 와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둘째, 기온 변화가 클 수 있으니까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걸 추천해요. 셋째, 특히 서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눈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이 11월 24일에 더 자세한 해설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어떠세요? 이번 겨울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지 않나요? 과학적 근거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어떤 날씨가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겨울 날씨 업데이트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혹시 이번 겨울 예상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